오늘은 18,000원에 중세 유럽을 느낄 수 있는 서울 호텔 레스토랑 아톤 브루어리를 소개드립니다. 아톤 브루어리는 2020년 8월 1일에 오픈한 신상호텔 몬드리안 서울 1층에 있는 곳인데요. 이 레스토랑은 호텔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기존의 호텔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음식부터 보실 분들은 여기부터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 호텔이 기존 나이트클럽으로 유명했던 삼성급의 캐피탈 호텔 자리였는데 그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을 운영하는 요진건설 산업에서 인수를 하고 2년간 공사기간을 거쳐 새롭게 오픈하게 된 곳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부수고 새롭게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 법규상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현재 법이 적용되기 전에 지어졌던 만큼 용적률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서 지금의 높이와 규모만큼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지금의 몬드리안 호텔이 오픈하게 되었는데 기획 단계에서 보다 부족했던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거리를 늘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아톤 브루어리도 볼거리가 정말 다양한 레스토랑이기도 합니다. 호텔 1층에 다양한 SNS 포토스팟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여기 아톤 브루어리가 나타납니다. 입구부터 새로운 세상으로 분절되어 있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건축에서 입구 디자인을 할 때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안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냐라는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는 그걸 천창으로 한 것 같았어요. 안쪽에는 창문이 없고 밤처럼 어둡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반면 입구에는 이렇게 천정으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호기심이 생기게 만들고 좀 더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지게 했더라고요. 사람이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가게 되는 본능이라고 할까요? 이걸 정말 적절하게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 위쪽에는 낮에도 빛났던 샹들리에 덕분에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공간임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이곳에는 맥주로 수상을 한 이력들이 가득했어요. 바로 이어지는 뒤쪽에는 마차가 있었는데 아톤 브루어리의 전체 컨셉을 상징하는 느낌이 들었고 컨셉을 대표하는 만큼 이 공간의 시대를 느낄 수 있는 오브제라 너무 멋있었어요. 사진을 막 찍어봐도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더 중세 유럽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도가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고 노란 불빛이 주로 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나 특별한 기념일에 오기에 딱 맞는 분위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6세기 중세의 바로크 건축 양식이 곳곳에 묻어있는 느낌이었는데 바로크 건축 양식은 어렸을 때 봤던 미녀와 야수의 야수가 사는 성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크 건축 양식은 역동성과 거대한 규모의 기념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런 형태의 지나치게 큰 의자와 인테리어 곳곳에 있는 장식들이 과하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 정말 중세 유럽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테이블은 유럽의 어느 바에 있을 것 같은 바 테이블도 있었고 일반 테이블의 경우는 바로크의 특징을 녹여 거대하게 표현되어 있던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랑 2명에서 갔는데 테이블이 친구랑 거리가 꽤 느껴질 정도로 큰 테이블이었어요. 단체석은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마치 왕과 신하들이 만찬을 즐기는 곳처럼 디자인되어 있어서 정말 재밌기도 하면서 멋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가 메인인 레스토랑답게 레스토랑 한켠에는 이렇게 맥주를 만드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여기 아톤 브루어리의 메뉴는 비싼 호텔 레스토랑과는 달리 점심에 가니까 더 가성비가 넘치는 구성이어서 여러 가지를 주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차를 가져가서 맥주는 즐기지 못했는데 메뉴들이 전체적으로 맥주 안주로 너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메뉴는 양식으로만 되어 있진 않고 이태원 깍둑밥이나 멘보샤 샐러드처럼 퓨전 음식으로 된 메뉴도 있어서 식사하러 오기에도 좋은 곳인 것 같았어요. 근데 메뉴판에는 그림 없이 글로만 적혀 있어서 낯선 메뉴를 볼 때는 메뉴판 옆에 QR코드로 들어가서 이미지를 보면서 주문을 하면 된다고 직원분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런치 메뉴로 있던 이태원 깍둑밥, 컵샐러드, 브라타 마르게리타 피자와 마지막으로 보넷립 스테이크까지 주문했습니다. 친구랑 둘이서 이걸 어떻게 다 먹냐 했지만 피자는 포장해서 갈 생각으로 하고 호기롭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태원 깍둑밥은 다른 메뉴와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면서도 한식이라 정말 속 편하게 먹었던 메뉴였어요. 위에는 스크램블 에그와 깍두기를 잘게 올렸고 특히 밥이 약간 눌어 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역시 볶음밥은 눌어 있어야 제맛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부라타 마르게리타 피자입니다. 제가 집에서도 사둘 만큼 요즘 부라타 치즈에 꽂혀 있는데 보자마자 당장 주문했던 메뉴예요. 가운데 몽실하게 부라타 치즈가 올라가 있어서 부라타 치즈와 피자를 골고루 먹으려면 치즈를 피자에 분배시켜준 다음 가져와야 했어요. 도우의 쫄깃함이나 피자 위에 올라간 소스, 토핑의 조화가 너무 좋았던 피자라 이건 먹자마자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메뉴였어요. 그리고 이런 곳에 왔으면 고기는 시켜야지 라고 하면서 주문했던 보넷립 스테이크입니다. 이름 그대로 뼈와 함께 나오는 스테이크였는데 역시 뼈 옆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다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막판에 약간 뜯기가 어려웠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스테이크 옆에는 각종 구운 채소와 감자칩, 3가지 소스가 나왔습니다. 소스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허브로 된 초록색 소스로 양고기 먹을 때 먹어본 적이 있는 소스였고 노란색 치즈 소스, 홀그레인 머스타드까지 3종이었습니다. 소스 덕후인 저는 너무 행복하게 이것저것 찍어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메뉴가 많다 보니 촬영이 다 끝난 후에 먹어서 약간 식은 상태로 고기를 먹었는데 그래도 너무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샥 돌리니까 샐러드가 수북히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은 샐러드부터 먹지만 배가 불러지고 뭔가 아쉬우니까 이대로 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홉 샐러드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랙 올리브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듬뿍 들어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콥 샐러드 소스가 있었는데 와, 이게 전 제일 맛있더라고요. 고기를 찍어 먹어도 맛있고 피자를 찍어 먹어도 맛있고 사워크림이 아닌가 했었는데 이게 콥 샐러드 소스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넣어서 슥슥 먹다 보니 어느새 샐러드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톤 브루어리에서 인증샷 찍는 팁 소개해드립니다. 여기가 조도가 어둡기 때문에 저조도 촬영에 강한 스마트폰으로 찍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조명이 다운라이트예요. 얼굴에 비쳤을 때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얼굴에 그늘이 가득할 수 있어서 적절하게 얼굴에 빛이 잘 들어오도록 돌려서 사진을 찍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테이블이 넓어서 음식과 함께 찍으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풀샷보다는 상반샷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몬드리안 호텔 아톤 브루어리를 소개드렸는데요. 중세 유럽으로 꾸며진 특별한 공간인 만큼 조금은 색다른 장소에서 기념일을 보내거나 데이트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밤 메뉴도 있는 만큼 소모임 장소로도 너무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가면 더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 시간에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여행 이야기와 호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래블 디토였습니다.